안녕하세요. 광교공입니다. 정부가 마침내 생활형 숙박시설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으시고 이거 뭐 매매도 잘 안 되고 임대도 어렵고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특히 뭐 올해부터 이행 강제금을 매년 10% 물린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금 국내에 공급된 게 공사 중인 거 포함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18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한 6만 가구 정도는 이거 숙박업 신고를 하고 호텔 운영업체 이런 데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굉장히 어중간하죠. 이게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게 이제 주거가 된다 안 된다, 전입신고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또 건설사들은 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그런 부동산 경기를 이용해서 사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제 비싸게 분양해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부터 이제 이름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박시설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주거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과잉 홍보를 해가지고 분양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레지던스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이제 호텔 운영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제주도도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관광업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꾸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는 7%, 8%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잘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에 위탁을 했는데 배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정부 잘못도 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허용했고, 이게 허용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사실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어려웠는데 요번에 이제 조건 자체도 완화를 한 겁니다.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주차장 요구 조건이 이제 오피스텔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지은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추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요번에 내놓은 게 600m 이내에 이제 주차장을 추가하면은 하여튼 전환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 이제 지자체에 비용을 납부하면 지자체가 이제 알아서 그 비용으로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폭도 1.8m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1.5m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난이나 방화 설비를 보강할 경우 일단은 1.8m가 안 되더라도 전환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관공서랑 협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비용은 당연히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전환을 안 할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이제 원래는 이제 내년부터 부과하려고 했는데 27년까지 일단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한 5만 가구 정도 되고요. 공사 중인 게 한 6만 가구가 돼가지고 한 11만 가구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신축하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환 안 해준다는 겁니다. 호텔 운영업체에 위탁한 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그 외에는 무조건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지금까지는 숙박업을 이제 등록하려면 30가구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됐는데
요거를 이제 지자체에 위임해서 아직 뭐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10가구 이상, 20가구 이상으로 완화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숙박업이 가능한 동네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동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회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무조건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일단 전환하는데 물론 이제 비용은 뭐 2, 3천만 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비용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또 이거 가지고 아 내가 속아서 분양받았는데 이거 뭐 소송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승소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비용이 들더라도 전환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럼 이제 오피스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시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죠. 물론 이제 그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고요. 이제 그냥 쓰시면 되는데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은 일단은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사실은 지금 이걸 이제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분양받아서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다음에 요거를 사실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조건으로 임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부가세를 토해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명백한 불법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좀 애매한 거는 할 수도 있지만 명백한 불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를 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업무용으로 쓰든지 업무용으로 이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뭐 제가 잘 알죠. 제가 오피스텔이 5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처분하고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임대는 잘 됩니다. 임대는. 그리고 이제 근데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 돼도 매매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일단 취득세가 그 주택이라면 1.1%인데 이게 4.6%니까 물론 이제 장기 보유한다면 4.6%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매매할 때마다 4.6%를 추가로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매가 잘 안 되고요. 관리비도 이제 관리비 자체가 이제 세대수가 되게 작기 때문에 평수도 작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 자체도 비싸고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 관리비에는 또 부가세 10%가 이제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높고 관리비 높아서 매매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로 전환하시고요. 또 전환 후에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서 매매해야지 그냥 보통은 내가 이거 얼마에 분양받았는데 본전은 뭐 하여튼 본전은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원히 못 팝니다. 일단은 분양 받으실 때 잘못 분양 받으신 겁니다. 이게 뭐 원래부터 숙박시설이었고요. 원래부터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주거용으로 쓰겠다. 이거 사실은 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하여튼 잘못된 투자는 하여튼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지 자꾸 이렇게 원금에 집착하시면 이게 이제 영원히 못 팝니다. 나중에 더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